편의점에요. 없는 거 없이 다 판다지만 이것까지 파는 걸까요? 홍순빈 아나운서. 네, 일상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당하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의 고충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 안전교육까지 언제 받지 못해서 항상 불안한 마음을 이제 갖고 일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난주 토요일에는 이런 일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영상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새벽 시간입니다. 지금 한 남성이요, 문을 사이에 두고 직원과요 실랑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내 돌아간가 싶더니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직원을 향해서 조금 전 꺼냈던 물건을 이렇게 들이대는데 자세히 확인해 보니까 이게 다름 아닌 가스총이었습니다. 아하. 가스총으로 이렇게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위협을 했었던 거예요. 이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이렇게 놀라서 지금 이제 오른쪽 화면 위에 이제 놀라서 이렇게 주춤거리는 모습까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남성이 이렇게 한 차례 실랑이를 벌이고 이제 현장에서 새벽 3시 50분경에 이렇게 현장에서 이제 돌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네. 이게 다가 아니었어요. 새벽 3시 50분에 이렇게 지금 가스총 위협을 하고 잠시 후 한 3시간이 지난 아침 7시에 다시 편의점에 이제 와서 위협을 하고 이제 협박까지 했다고 하는데 출동한 경찰이 조치하고 우선은 이제 귀가 조치를 당시에 했었다고 합니다. 김복준 의원님, 지금 편의점에서 난데없이 가스총이 등장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저 사람의 복장을 보니까요. 네. 어디 이제 경비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의 유니폼으로 보여요. 아하. 그리고 또 경비업체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가스총은 소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 사람이 근무 시간 중이었다는 거죠. 하하. 자신의 업장 내에서 경비를 하는데 사용하라고 지급된 그 가스총 아니겠어요? 아. 그 가스총은 그 업장 내에서 있었어야죠. 아하. 그런데 그 근무 시간 중에 그 다른 데 가서 편의점에 가서 그 가스총을 사용해서 상대를 위협했다면 네. 이건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한 그 범죄입니다. 하하. 그런데 더 죄질이 나쁜 건 제가 보니까 네. 1차 경찰의 제지에 의해서 끝이 났는데 네. 다시 또 갔어요. 네. 그러면 이건 개전의 정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네. 아마 이 부분은 좀 처벌이 강화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남성이 가스총을 내민 그 이유는 충분한 이유는 저 특수경비원 출신이라는 건 이제 그래서 가스총을 가지고 있었구나 이해는 되는데 아니 저 편의점 안에서 왜 가스총을 꺼낸 이유가 대체 뭐였습니까? 일단 저 사람이 6월 1일 새벽 1시 50분에 먼저 1차 편의점을 갑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남성의 진술이에요. 지금 가해 남성의 네. 진술은 아니 라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봤는데 네. 불친절하게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두고두고 화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2시간 후에 이제 그 화난 마음으로 네. 다시 갔어요. 와서 지금 첫 번째로 이제 가스총으로 위협을 했던 거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 3시간 후에 오전 7시에 또 네. 찾아온 거잖아요. 네. 그때는 이제 내가 회사에 잘리더라도 너는 죽이고 잘릴 테니까 세상에. 넌 내가 가만 안 와. 두겠다라고 해서 지금 두 번째 이제 재차 이제 특수 협박을 하게 된 건데 네. 이거는 지금 일단 종업원과 이 가해자의 진술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래서 그 부분은 네. 좀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일단 저 가스총을 느닷없이 들이민 특수경비원이라는 사람의 주장은 자신은 편의점에 가서 라면 어디 있어요? 했는데 편의점 직원분의 응대가 불친절해서 그게 못마땅해서 가스총을 들이밀었다는 게 이게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일을 느닷없이 당한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은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지금 그 일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제가 좀 지금 되게 불안해요. 허 소장님, 네. 사실 저 당시에 편의점 직원분은 저게 가스총인지 아니면 사제 총 진짜 총같이 만든 건지 모르잖아요, 저게. 그렇죠. 얼마나 겁이 났을까 그러니까요. 싶어요. 그리고 특히 아르바이트든 뭐 낮에 하시는 분들도 물론 힘들고 취업난에 힘들어서 하시지만 저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할 정도면 사실은 이렇게 생활이 아주 그
유복하지는 않은 윤택하지는 집안의 않은 것 같아요. 아이일 네.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더 좀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아하. 부모님께 좀 도움이 되고자 한다라는 마음으로 밤에 하는 아르바이트를 세상에. 시작을 했는데 네. 아마도 트라우마가 심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밤에 하는 일은 못 하시지 않을까. 아. 그리고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요즘에 특히 이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라던가 밤에 뭐 어려운 그 총싸움하는 그런 영화를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네. 이제 그런 분들은 현실하고의 구분을 좀 잘 못 하신다고 아하,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밤에 나가서 무언가를 사려고 하는데 그 상대방이 약간 공격적으로 나오면 네. 아 이거 내가 지금 공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아하. 좀 오해를 하시면서 네. 실수를 하게 되니까 네. 좀 더 주의도 필요하고 맞아요. 저 아르바이트생의 마음을 생각하면 부모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게 그 정말로 앞서 김복준 의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지만 자신의 본연의 업무에 맞는데 사용하라고 가스총을 지급했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분을 위협하는데 라면 어딨다고 응대 불친절했다고 그게 이유가 될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아르바이트생은요 지금 부모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고 이 편의점 알바를 시작했대요. 이 야간 알바로요. 그리고 야간 알바가 저희가 모르긴 몰라도 조금 시급이 조금 주간보다는 높을 거예요. 네네.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요. 세상에 약 없이는 잠을 못 잘 정도로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이고. 그리고 지금 자신의 집이 사는 집이 편의점과 가깝다 보니까 길거리 다닐 때도 혹시 저 가스총을 들이밀었던 특수경비원 남성과 마주칠까 봐 겁이 난다고 합니다. 지금 사건 발생 2주가 지났는데도 지금 트라우마가 없어지지 않고 있어요. 관련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의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그 특수경비원인데 근무 시간이었어요. 근무 시간이었는데 총기를 이제 그때 휴대하고 근무하는 중이었죠. 경비원은 뭐 자기가 그 가스총을 꺼낸 이유가 그 편의점 종업원이 특전사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자기가 겁먹어서 이렇게 저기 그 가스총을 뺐다고 얘기하는 거고. 라면 위치를 물어봤는데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편의점 종업원은 이 경비원이 이제 다짜고짜 들어와가지고 그 화를 내면서 그 가스총을 뺐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 서로 각자의 진술입니다. 뭐 일부 좀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로 조사해가지고 송치할 예정입니다. 김복준 의원님, 일단 진술이 엇갈린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CCTV가 영상은 있습니다만 CCTV에 목소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아마 그래서 그런 걸까요? 어떻습니까? 근데 저 이분 그 얘기하시는 게 그 저 편의점 알바하는 사람이 특전사 출신이라는 말을 들어서 내가 그 사람하고는 안 되니까 지레겁을 먹고 내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꺼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그게 합리적인가요? 아하. 그 얘기가? 네. 누가 들어봐도 그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네. 우리 일반적으로 여기 우리 백성문 변호사가 네. 공수특전단 출신이면 제가 술 먹고 이 사람한테 겁먹습니까? 아하. 이거는 저 얘기거리가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나름대로 이제 변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이 서로 누구 말이 맞고 안 맞고는 이미 큰 의미가 없어요. 아, 왜요? 왜 그러냐면 네네. 이미 중요한 거는 편의점에 들어가서 가스총을 꺼내가지고 상대를 위협했다는 그 행위가 지금 보여지고 있고, 네네. 네.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연행된 이후에 다시 찾아갔다는 거는 나한테 위해를 가했던 사람이 경찰에 연행되고 네. 그 이후에 또 나한테 다시 찾아왔다면 그 협박으로 느껴지거든요. 아하, 네. 그 두 가지 행위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하. 이거는 뭐 이들의 말이 누가 맞고 안 맞고 아하. 따질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아하. 근데 예. 백 변호사님, 그러면 뭐 경찰이 일단은 신중한 수사를 위해서 양측의 진술은 들어보겠지만 김복준 의원님 말씀처럼 행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 죄가 된다면 어떤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일단 위험한 물건을 휴대를 해서 상대방을 협박한 거죠. 그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상으로도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증거는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아하. 봐야 돼요. 근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이유로 가스총을 들이댔는지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범행 동기 아니겠습니까? 아. 범행 동기가 좀 참작할 게 있으면 양형에 반영이 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네. 지금 이 사람 얘기는 특전사 출신이라 그래서 무서워서 겁을 먹어서 들었다고 하니까 그게 사실이라면 협박의 강도가 좀 약할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근데 무서우면 도망가지 않나요? 아, 맞아요. 그렇죠. 무서우면 2시간 후에 나타나서 가스총을 들이미나요? 무서우면 아하. 도망가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 50대 남성의 진술 자체는 좀 앞뒤가 굉장히 안 맞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 2번이나 와서 가스총을 가지고 위협을 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게 양형이 좀 중하게 좀 선고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용인 서부경찰서가 이 사건 담당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